검토사항, 이런 기초를 할 때, 기초공사할 때,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로 말썽이 많이 나느냐. 협력업체 공사금액, 파일에 대한 보링 및 그라우팅 면허 업무 소지. 이게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면 토공사 면허가 아니고 보링 및 그라우팅 면허입니다. 그 보링 그라우팅 면허가 없이 시공하면은 이건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제일 중점적인 게 뭐 현장 대리인도 있지만 하도급 면허가 있느냐, 면허 소지. 그 다음에 현장 대리인은 교육받고 현장에 와 있느냐, 자격 대회한 사람이 온 거 아니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시공회사의 실적 검토, 전 회사에서 공사 수행 잘하고 왔느냐, 전 회사에서 말썽 부리고 왔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근무자 조직 확인, 비상연락망, 그 다음에 제하도급, 제재하도급으로 왔느냐, 이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사항을 확인하시려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왔는지 이제 그걸 판단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기성금 지급에 대한 일정 및 공정 확인. 항상 현장에 오면은 작업자들 안전교육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장비 연식이 중요해요. 5년 미만짜리가 들어오면 작업 효율이 좋겠지만 20년 다 된 거 들어와 봐요. 하다 고장나고 부서지고 해봐요. 그 피해가 다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장비에 대한 연식, 고장, 수리 상태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와가 이걸 조립하게 되면은 안전 필정을 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류 시공에 대한 기술 검토 능력이 되는가, 그 다음에 팀 구성은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장 작업에 뭐 하자율은 좀 체크됐는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파일 시공에 대한 공사비 정산 방법 협의. 말뚝을 15m짜리를 현장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각각의 공사비는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이제 뭐 SH 기준으로 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는 15m짜리 말뚝입니다. 15m짜리 말뚝인데 현장에 이제 그 지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m가 땅속으로 들어갔고 5m가 위로 남았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재비는 어떻게, 자재비는 직업자재이기 때문에 현장에 반입된 길이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재비는 15m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공비는 어떻게 되느냐? 시공비는, 이제 항타가 있죠. 항타는 어떻게 되느냐? 항타는 집안에서 0.5m까지 인정해줘요. 그래서 여기 0.5. 그 시공비는 10 더하기 0.5 해가지고 10.5m 인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라우팅비는 얼마냐? 그라우팅은 여기 지명 기준으로 땅속에 여기까지면 이제. 그래, 그라우팅은 10m 인정해줘요. 그래서 각각 요것들을 정해놓고 작업을 해야지. 이런 거 하지 않고 뭐 정산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뭐 우리는 이거 1m 인정해줘야 되는데 왜 0.5냐? 이런 식으로 분란납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확인할 건 많습니다. 현장에 있는 도면에 남바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뭐 돼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1, 2, 3, 4, 5, 6 이렇게 남바링 다 해가 최종 100번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100개 나왔다고 100개 박는 게 아닙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타워 크레인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타워 밑에 말뚝이 없다. 그럼 여기에 뭐 타워 밑에 4개가 박힌다. 그럼 플러스 4개가 되고 타워가 10개다. 그럼 곱하기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40개가 순간적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말뚝 인발 제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뚝 가운데 걸 뽑아 올리려고 하니까 양쪽에 4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5개짜리 말뚝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현장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말뚝에다 추가를 하나 더 박아야 돼. 이게 시험이 3회다. 그럼 여기 3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뚝 개수가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있는 말뚝 두드려 박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처리를 잘 하셔야 빨리빨리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최종적으로 파일 개수를 확정되면 확정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다가 저기 하나 안 박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파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이제 거기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보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 전체 정산 처리된 최종 파일 도면을 부착해서 이만큼 있다. 그러면은 오늘 요만큼 박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또 요만큼 또 요만큼 이래가지고 이걸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박았단 말이에요. 10개 박았다. 그러면은 넘버 31번 파일은 15m를 갖고 와서
10m 받고 5m 남았다. 뭐 그래서 카팅 4.5m를 했다. 뭐 이렇게 표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정산할 때 서로 안 맞는 부분 자기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 안 하고 정빙 자료를 안 남겨놓으니까 파일 정산할 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항타 말뚝에 대한 데이터를 그날 바로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말뚝 시공시 유의사항 하면은 뭐 수직도가 어떠니 빼딱하니 그거는 기능공이 알아서 하는 거고 관리자들은 이런 거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 설치로 기초 추가, 인발 제하로 또 추가,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추가, 도면 시방 내용이 서로 안 맞다. 그럼 뭐 어떤 걸 맞출 것이냐. 그런 거 결정하는 게 관리자가 하는 일입니다. 뭐 말뚝의 수직도, 뭐 비타, 뭐 파속, 그건 작업자가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공장 생산량 확인. 파일 공장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파일의 규격에 맞는 게 재고량이 얼마 있는지를 주로 파악합니다. 주로 이제 현장이 말뚝이 많이 필요한데 재고량이 없으면 생산해서 계속 가져와야 되는데 그 리드 타임을 확보 못하면은 작업이 중단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뚝 회사를 여러 개 잡아서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방안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량이 제일 많으면 좋겠죠. 계속 반입이 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고량이 없다. 그럼 오토클레이브 양성해가지고 3일 만에 바로바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재고된 것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강도가 나와도 파손 확률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오토클레이브 양생. 고압 전기 양생으로 빨리 파일을 만들어서 현장에 반입되는데 이것도 하면 돈이거든요. 이것도 고압 전기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재고 파일이 많은 현장을 거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강타 또는 프리보링 플러스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방법. 그 말뚝이 두드려 박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햄으로 두드려 박아 이게 딱 선단 집안에 도착했다. 그러면 얘는 주면 마찰력 제로로 보고 여기 그만 선단 지지력만 100%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 설계 지지 위치가 여기인데 공중에 이렇게 떴다. 그러면 안 들어갔다.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가 선단 지지력이 70%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베이스도 돌려가지고 주면 마찰력 30%를 더 확보해서 100%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집안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트 주입 방법, 배합비,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그 집어넣는 사람 위치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장비 조합이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잘 안 하지만 알아놔야 될 게 이렇게 항타기가 하나 붙으면은 이 항타기에 따라 붙는 장비가 몇 대가 붙냐면은 이 항타기가 움직이도록 이 철판을 까는 자그마한 공투짜리 백호가 한 대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큰 지게차가 와가지고 그 말뚝을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페이로더 한 대, 항타기 한 대, 페이로더 한 대, 공투, 백호 한 대 이렇게 기본 세대에다가 사람이 한 7명 정도가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움직입니다. 이게 팀이 안 되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봐야 돼요. 그 사용 장비 조합 또는 이제 팀 구성, 크레인, 항타기, 페이로더, 굴삭기. 자,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벌크 시멘트 용수, 그 다음에 현장에 여기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은 그 벌크 시멘트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들어와서 넣기 좋은 곳에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 위치별 파일 공법 검토. 이거는 이제 또 뭔가 하면은 또 새로운 또 V에서 보면 현장이 이만한데 여기다가 전부 PHC를 비싼 걸 다 그 시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중이 많이 나간다. 그럼 여기는 강관을 파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주변은 하중이 좀 덜 나가니까 이쪽은 PHC 하겠다. 여기는 좀 크게 나간다. 그럼 여기는 뭐 제자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뚝의 위치를 도면에 따라 가지고 적정하게 좀 변화시키는 그런 게 또 필요합니다. 하나 가지고 다 바꿔버리면 편하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도면 위치별 아파트 주동부는 강관으로 하고 강관이나 복합 파일로 하고 그 외에는 PHC로 하겠다. 주차장은 PHC다. 이렇게 구분 짓는 이제 그런 방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파일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나 요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구조기술사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마찰력 구간. 이 부마찰력은 이렇게 부지가 있으면 여기에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 기준으로 해가 이쪽에 있으면은 말뚝이 진흙탕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말뚝이 밑을 누르고 버텨야 되는데 밑에서 말뚝 다 잡아당겨요. 이게 이제 부마찰력이죠. 그 부마찰력이 이제 생기면은 그 말뚝을 더 이상 못 잡아당기게 막아야 되는데 이런 뻘땅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부마찰력 구간으로 잡아가지고 이 부분을 별도 관리해야 돼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지방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말뚝을 촘촘하게 박는다든지 아니면 말뚝을 밑에서 잡아당기다 안 빨리게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어가 옆면이 좀 줄어들게 이렇게 슬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막 아스팔트 칠해가지고 흙이 미끄러지게 한다든지 역청제 도포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 여기다가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마찰력 구간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게 잘 걸리진 않는데 간혹 해운대 쪽 바닷가 공사를 하면은 부마찰력 구간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부마찰력 구간은 이제 설계법을 좀 달리 해가지고 정마찰력 구간은 PHC를 받고 부마찰력은 강관을 박는다든지 뭐 어떻게 좀 공법을 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주상도를 검토해서 파일 이렇게 주상도를 검토하니까 집안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는 뭐 5m, 여기는 15m, 여기는 뭐 7m 이래가지고 구간별로 이렇게 이제 말뚝을 길이를 조금 미리 관리하시면 낭비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공사, 터파기 레벨. 여기 이제 우리가 기초가 이렇게 기초가 저면이 있으면 땅을 여기까지 파는 게 아닙니다. 여기 파면 이게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700에서 1m 정도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집안 레벨을 잡아요. 그래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뭐 눌러져도 이쪽 면은 파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현장 바닥의 기초 부분 아래로 너무 높으면은 이게 이제 파일 소모가 길어지죠. 너무 낮으면은 파일은 줄어드는데 저면이 훼손돼요. 그래서 이 적정 높이를 정해야 되는데 0.7에서 한 1m 정도로 현장에서는 이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장비들이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죠. 여기까지는 이제 보호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장비 이동 동선. 장비는 항상 아까 이야기한 중장비 차량은 철판 위로 다녀야 됩니다. 철판 위로 다니지 않고 잠시 그냥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 기초 바닥보다 깊지 않도록 요 위쪽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깊이 된 부분은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이제 채워가지고 그거는 터파기가 깊이 됐다. 그 기초를 한다. 그러면 깊게 기초를 파야 돼요. 원래는 기초를 파서 기초를 내림 기초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곳에 지정이 고정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깊이를 더 깊이 팝니다. 더 넓게 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뚝 지지력 검토. 그 다음에 청량 위치. 트랜시스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레이저 청량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항심을 딱딱 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항심을 꽂아 놓으면은 이런 말뚝 지름에 맞는 철근 둥근 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여기다가 케이싱을 탁 놓고 요만큼 그대로 굴착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즘에는 레이저 청량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항심은 그날 필요한 것만 박아야지 너무 많이 해놓으면은 다음날 뽑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미리 조금씩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통로. 여러 차량의 움직임으로 잘못하면은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업 차량의 동선은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자재 검수. 현장에서 보면 가장 원시적이지만 오면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균열 확인한다고 현장에서는 물 뿌리잖아요. 그럼 이제 크랙이 일부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뒷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뒷면까지 돌려가지고 이제 확인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별 보관. 이제 베이로다에서 길이별로 이렇게 떼야 되니까 섞어 놓으면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길이별로 보관을 해놔야 장비를 바로바로 달아가지고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타기 내부 충격 흡수제. 일반적인 프리보링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직타를 할 경우에는 항타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상부 항타기도 있고 하부 항타기도 있는데 여기에는 쿠션제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고 내부에 들어가요. 쿠션제가. 이걸
새 현장에 오면 색을 갈아 끼워야 되는데 이걸 갈아 끼우지 않으면은 또 이거 말뚝에 충격이 가서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직타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쿠션잭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항타기는 쿠션잭 교체시켜야 돼요.